입사 13년 차? 거부감이 막 들더라고요.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 다 먹어서 벌써?
Said that you've been hurt one too many times before. Ended up staring in the bathroom mirror, crying on your bedroom floor. Baby, you can take my word, you haven't gotta hurt no more. Things about to get much better. I wanna make this forever. I wanna make this forever. Said that you felt lost 100 times before. Going in circles on a one-way street, running till your feet get sore. 대박. 찾았다. 와. Miles and miles on the clear blue skies. We drive straight as an arrow flies. Nowhere to be, no dreams to chase tonight. We got time to waste, let's waste it.
진짜 냄새. 오늘 먹어도 돼? 아 왜? 소세지 말이지. 초고추장인가? 그러네. 추장이 우리 집에. 1대1이지 않을까? 일단 비비면서 하려고. 혜선이한테 보내줘야 돼. 초등학생 때 생 우연히 아직도 어디 있었어? 오! 근데 여기서 먹으면 이 소스가 좀 부족하겠다. 그치? 가끔 이 정도 일탈은 괜찮잖아. 이건 솔직히 남들은 일탈도 아니야. 다 이렇게 먹고 살아. 응? 우리만 이렇게 못 먹어. 근데 우리 살 안 쪘어. 안 쪘어. 아니면 솔직히 그 결혼식 때는 안 먹어도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and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s my tomorrow like you. Ooh, with you I see the morning always comes. With you I hear the story told by love. You nev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새벽 일상 속 책 얘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3주 연속 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욕심이 나요. 자주 하고 싶어졌어요.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앞부분에서 브이로그에서 머리가 좀 꼬불꼬불 거렸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답답하고 머리가 자꾸 부시시해져서 머리를 이렇게 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용이었어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최인아 작가님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작가님을 검색해보니 나무위키에 대한민국의 기업인 삼성그룹 최초의 공채 출신 여성 임원, 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사장 기록을 갖고 있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회초년생인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기도 힘든 그런 분이십니다.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 3가지를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이때 사람 속은 타인의 마음을 지칭합니다만 오히려 자기 마음이야말로 제일 알기 어려운 대상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거든. 친구나 선배를 찾아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글로 써보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 쉬이 알기 어려운 마음을 글로 쓰면서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써보십시오. 어떤 고민이 있는 후배들이 찾아오면 후배들에게 일단 종이에 다 적어서 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한참 뒤에 종이에 적어서 온 후배의 얼굴은 좀 후련해져 있는 표정이었고 스스로도 내면의 답을 찾게 된다고요. 저도 종종 친구들에게 고민을 쏟아내다가 뿌옇던 안개가 하나둘 거치면서 티력이 확 올라와서 답이 명확해질 때가 있거든요. 또 한참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는 다이어리에 왜, 무엇을, 최악은, 차선책은 이런 질문과 답을 계속 적었었는데 꽤 좋은 방법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쓰는 아감자 페이지도 역시나 그 역할을 해준다고 느꼈고요. 정말 대단하신 작가님도 나의 생각을 정리할 일들이 많고 그럴 때 계속 메모든 낙서든 마구잡이로 눈에 보이게 펼쳐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혹시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 지금 노트를 펴서 어떤 고민인지, 왜 고민하는지, 그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심각하다면 어떤 차선책이 있을지 눈에 보이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고민이든 이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후련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 책의 제목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잖아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진 걸 세상이 원하게 하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답게 사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책의 제목을 정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나를 키우고 나로 독립하는 내용보다 회사에 속한 내가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견뎌내야 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느꼈어요. 물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직과 퇴사도 맞다고 중간중간 말씀하시지만, 때론 내가 싫어했던 일 혹은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일이 나를 키우죠. 또는 지금이 어떤 시기이든 현재 일하는 곳에서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는 겁니다. 와 같은 내용이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목과 다르게 이 책의 내용은 작가님의 경력이 그리고 삶에서 쌓인 교훈들로 구성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책은 아마도 각자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회사가 안 맞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약간은 회사의 상사가 조언해주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볼 만한가? 라고 물어보시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님의 경험과 경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어디서 사실 강연을 들어서 만날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책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룹 역사상 최초 여성 부사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구나라는 일에 대한 제 태도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40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40살이랑 바로 그런 나이더군요. 생을 받아 나올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것들과 결별해 그 이후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가야 하는, 말하자면 존재의 독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좋다 싫다 하면은 오히려 좋다 쪽이었습니다. 20대의 수많은 불안정성과 불확정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멋진 모습의 30살이 제 모습이랑 거의 근접했던 것 같아요. 직장을 갖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멋지게 있을 나, 그런 모습을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가 되고 나서는 제 40대를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제 40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20대에 비해 안정적인 상태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이 현상 유지를 했을 때의 40살을 상상을 해봤는데, 한 입사 13년 차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거부감이 막 들더라고요. 문득 20대의 내가 그려지지 않는 30대를 상상한 대로 근접하게 도달시켜 놨는데, 그렇다면 40살의 나를 내가 되게 잘 상상해 놓고 이상형을 제대로 그려놔야 그 이상형에 근접한 나이의 40살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이게 떴는데요. 오디세이 플래닝이라는 겁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거나 또는 막연한 불안감, 그 자체로 인해서 앞선 인생이 그려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5년 후에 대한 3가지 플래닝을 해보는 거예요. 플랜 A는 지금 현상 유지를 그대로 해서 현재의 삶이나 커리어가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의 5년. 플랜 B는 아주 다른 방향의 업종,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본다고 했을 때의 5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흥미가 가는 직종인데 쉽게 도전해보지 못하는 걸 적었어요. 플랜 C는 돈과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경제적 걱정도 없고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5년을 그려보는 거예요. 플랜 C가 가장 솔직한 욕망이 드러나는 버전이고, 플랜 A나 B가 플랜 C에 근접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각 플랜마다 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또는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고, 또 각 플랜마다 우려되는 거, 플랜 B나 플랜 C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플랜 B나 플랜 C에 다가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질문을 남기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랜 A는 5년 후가 너무 예측이 가능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승진하겠죠?
계획대로 저축했다면 이만큼 모였을 거라는 금액까지 쓸 수 있었고 상상이 다 되는데 하나도 멋지지가 않고 제가 그리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안정성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죠. 5년뿐만 아니라 10년 후가 예상되고 15년 후가 예상되고 20년 후가 예상이 돼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이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랜 B는 5년 후가 예측이 아주 조금은 가능했어요.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나서 경력이 좀 깎인 상태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테고 그 일에 흥미가 더욱 커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안 맞는다는 걸 확인을 하고 숭고한 밥벌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막 설레이지는 않았습니다. 플랜 A로 살든 B로 살든 계속해서 플랜 C를 마음에 두고 있을 것 같은 그 찜찜함, 신경쓰임이 있었어요. 플랜 C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될 플랜 C에 대해서요. 플랜 C는 5년이 아니라 당장 1년 후를 그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그렸을 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고 기대되면서도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랜 C에서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플랜 C를 이루면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기만의 트랙이라는 김나희 작가님의 책 후기를 남기면서 일단 제 트랙이 공사 중이니까 다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트랙에서 잘 다니면서 맡은 바 주어진 일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해내고 또 회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만 쏙쏙 얻어가면서 두 개의 트랙을 병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질문과 연계가 되면서 5년의 불확실한 계획을 경제적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도록 플랜 A와 플랜 C를 병행해야 하겠다라는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도 고민을 할 때나 새로운 책을 읽거나 항상 비슷한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요. 계속 고민을 해도 세상 밖에 뛰어들기는 좀 무서우니까 현재 위치에서 움직일 용기가 안 나는 게 결론이라면 계속 좋은 책과 정보를 수집해서 나 스스로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다독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할 때까지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세이 플래닝을 통해서 3가지 플랜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막연한 불안감이 작게라도 해볼 만한 일을 찾게 해주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오디세이 플래닝도 작가님이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민, 하고자 하는 삶, 불안함을 써보라고 하시는 방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은 많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은 오디세이 플래닝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책에서 작가님의 메시지를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나의 커리어를 위해, 나의 실력을 위해, 나의 꿈을 위해, 나의 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살아가라인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사회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나를 위해 하는 게 뭐가 있나 싶을 때도 많고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한데 결국 제 삶은 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운 마음이 잠잠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책 얘기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또 어떤 책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매주 여러분과 책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고 비가 왔다 안 왔다가 새벽에 책 읽다 보면 번개가 반짝반짝거리고 천둥이 치고 하는데 확실히 여름이 확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꼭 여름마다 냉방병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시 만나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Seasons rising like the sun, 'cause morning always comes. Sometimes I'm fine in the backseat, feels like my life's moving past me, and I get so caught up in things I'll forget 10 days from last week. There's too much blessing every day.